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정말 한미 동맹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요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미국의 이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전쟁, 그 전투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주거나 엄청나게 방어 효과가 있는 그런 큰 무기, 효과가 큰 무기들을 전략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참여시키는 훈련이 몇 번이나 있었냐라는 거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비교했는데, 사실 5년과 1년을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비교해도 되는 수치네요. 이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여한 훈련이 총 4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 만에 15회. 제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정도의 훈련을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이 훈련들 보니까 훈련량이 적은 게 아니라 통상적인 훈련량인 것 같고, 문재인 정부 5년간 4번을 했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이 4번이요. 아니, 이 4번이 2017년에만 4번이네요. 2017년에는 임기 첫 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계획했던 훈련들이 2017년도에 펼쳐진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적입니다. 그 전년도에 내년도 훈련 계획을 짜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받고 해가지고 훈련에 대한 그 계획이나 예산 계획 같은 걸 다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규모가 큰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한미연합훈련에 어떻게 임기 첫 해만 4번인지 이거 참 희한하네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예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 항공모함 강습단이라 그래서 뭐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해가지고 항공모함을 기함으로 삼고 거기에 뭐 비행기 내리고 거기서 작전 지시 받아서 다시 투입되고, 다음에 그 항공모함이 뜨려면 항공모함을 뭐 호위하는 배들이 같이 뜨잖아요. 항공모함 앞에서 구축함, 대잠 능력을 갖춘 구축함, 항공모함의 맨 앞에서 적을 감지하고 그 정보들을 항공모함 및 주변과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미사일이면 미사일, 비행기면 비행기, 어떤 것들로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시하고 하여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배도 같이 투입되고, 군수 지원함, 전략 핵 잠수함 이런 것들도 같이 편성해서 하여간 거대하게 규모를 잡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맥스 썬더 훈련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리는데, 어쨌거나 이런 훈련을 문재인 정부 때는 4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것도 2017년 이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야,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 동맹인데 군사적으로 미국과 함께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의아스럽긴 한데, 자, 그렇습니다. 그 4번의 훈련이 2017년도에 있었어요. 이 전략자산이 투입되는 이 거대 규모의 훈련들은 말이죠, 사실 이제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훈련들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건 북한한테 오히려 길을 터줬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야, 우리가 이제 훈련 안 할 거니까 그쪽 바다에서 너네 이제 미사일 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라는 이런 묵시적 허용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북한이 사실 한미 동맹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꾸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걸 우리가 들어줄 필요는 없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안보를 챙겨야 되고, 북한 너네 핵 개발했다며, 핵미사일 있다며,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대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개발할 때는 개발했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다시 그거에 상응하는 대비하는 훈련을 할 때 그쪽이 상의하니까 그래 그럼 좀 안 할게, 그럼 줄여서 할게, 축소해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문재인의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5년 동안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뭐 공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복, 응진, 타격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확장 억제를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 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려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 이것만큼 확실하죠. 왜? 1년 만에 15번이나 할 수 있는 훈련을 5년 동안 4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는요, 항상 교육훈련 할 때 반복훈련을 합니다. 반복훈련. 왜 반복훈련을 하냐면 반복해서 이거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고 몸이 그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익어있지 않으면 유사시,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그 훈련대로 행동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뭐 이런 극도의 그런 긴장, 공포 그런 것들이 오면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 훈련을 해놓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극도의 공포 사이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했던 것을 거기서 다시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복 훈련을 하거든요.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예비군들 총 분해 결합하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 짤에서 막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몸이 익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훈련이어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북한에다가 그 정도의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우리 훈련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너네가 하려면 지금 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문재인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까지 만약에 이어졌더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투력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5년 동안 쉰 다음에 지금 할 때도 거기에 사실 실무자들이나 현재 뭐 병사들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 훈련을 해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한 해에 15번 정도를 하는데 자신의 임기 첫 해에만 그 4번, 그것도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닐 확률이 너무 높죠. 그 전 정부에서 계획해 놓은 것 정도만 하고 자신은 그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은 거죠. 군에 대한, 국방에 대한 문제여서 이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아마 관심 안 가졌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안보에 관심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NSC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NSC라는 게 뭐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잖아요. 국가에 위협이 될 만한 무언가 북한의 행위들이 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첫 해에만 8번 정도 참여하고 그 뒤로는 거의 NSC에 참여하지 않다시피 합니다. 문재인이요. 우리나라 안보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데 어쨌거나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또 위성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얼마든지 탄을 붙여가지고 탄도미사일로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사일들이 발사될 때마다 NSC 회의를 주재해도 참여하지 않고 얼마나 느긋합니까? 우리 그 북한과의 연락소 폭파됐을 때 그때도 NSC가 열렸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때 폭파됐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보에 대한 관념이 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은 했지만 아예 북한의 위협이 될 만한 훈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무심하게 5년을 보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으로서 용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나 이 정권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네요. 특전사 출신이라 그래서 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도
낙하산 탔잖아요. 낙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타는 건 인정받지 못해요. 한 번 타는 것은 훈련을 한 번 하는 것은 체험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훈련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같은 행위를 반복을 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낙하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0번 점프했을 때, 20번 점프했을 때 여기에 인정해주는 그 날개를 줍니다. 그걸 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줘서 자부심도 느끼고 네가 이 훈련을 모두 수료했어라는 그 인증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군에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참 힘든 훈련이잖아요. 전략자산, 미국이 자신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와서 같이 훈련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훈련을 안 했다. 이거는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